안녕하세요. 용산고 최고의 학원 이촌 유파인의 원장 송호길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용산고 1학년 중간고사 분석 및 기말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연락을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가 실제 설명회만큼의 전달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좀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도움될 만한 많은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용산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먼저 해보겠는데요. 자, 총평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말인데 학생들이 했던 얘기인데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아는 문제인데 막혔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다 아는 건데 시험 시간 왜 못 풀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풀었더니 너무 쉬운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계산 실수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듣게 될 얘기인데, 또 시간이 부족해서 서술형을 날린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시간이 이렇게 부족한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당황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을 좀 굉장히 쉬운 문제에서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술형이 좀 배점이 높은 편인데, 높았던 편인,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학생들이 좀 서술형을 좀 제대로 못 쓴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될 얘기인데 이런 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같이 저희랑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한번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고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이촌특별관에서 만드는 모든 자료들은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져요. 이제 저뿐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열심히 만드니까 어머님들께서도 학생들, 선생님들이 노력한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사진 하나 넣어봤고요.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문항률 분석을 먼저 해보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번부터 이제 총 22문제가 출제가 됐고, 객관식 18문제, 그리고 서술형 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여기에 표시된 거는 이제 단원 어떤 난이도별 어떤 그런 문항들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들 교재에서 굉장히 적중률이 좋았어요. 이제 문제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이제 되겠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실제 문제고, 저희들이 이제 교재에서 풀었던 문제들인데요. 8번이라든가 9번 문제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틀린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이 더 어렵게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겠고, 11번 문제도 거의 동일한 문제죠. 동일한 문제고, 그리고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었고요. 자, 문항별 분석을 보시면, 먼저 문항별 정답률을 보시면은 1번부터 총 서술형 4번까지 총 중에서 가장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그러니까 정답이 낮았던 문제는 서술형 3번인데, 서술형 3번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 이외에는 이제 객관식에서는 12번, 15번, 16번, 18번이 있는데, 이 정답률에 비해서 사실 그 상위권 학생들이 틀린 문항들은 좀 달라요.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의외로 15번 이런 문제보다는 12번들도 많이 틀렸고, 이런 것들은 이따가 좀 이따 보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부터 먼저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교과서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는데, 이제 교과서 문제 그림까지 거의 동일하죠. 거의 동일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교과서에는 34보다 큰 자연수인데 실제 문제는 28, 이렇게 숫자가 변형이 되면서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그 나머지 R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각각 이렇게 배점이 배치가 되는데, 학생들이 보통 이 문제를 요 교과서 문제 위주로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연습을 했을 때 요 부분까지는 챙기지를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점이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저희들이 연습했던 문제는 비슷한 문제를 연습을 하긴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못했습니다. 서술형 3번은 교과서 문제가 동일한데 학생들이 변형된 조건에 대응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숫자 변형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이런 대응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번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봤던 문제들 중에 유사한 문제가 없었는데, 거의 그나마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인데, 실제 신유형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거의 처음 본 문제고,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작년에 썼던 교재에는 이 문제랑 유사한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보기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여가지고 실제 상위권 정답률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거의 다 찍어서, 그러니까 문제를 좀 찬찬히 바라봤으면 풀 수 있었을 텐데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권 정답률은 굉장히 높은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5번 문제는 쉬웠어요. 쉬웠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연습을 시켰던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하나씩 빼먹고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저희들이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는데 항상 풀이 과정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12번 문제도 뭐 거의 저희들이 풀었던 유형과 똑같은데 조금 다르죠. 근데 기본적인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2분의 1 안 곱한다든가, 아무래도 이제 또는 뭐 간단한 계산 실수, 제곱을 했는데 제곱을 실수한다든가, 아니면 더하기 빼기를 실수한다든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고사 실제 실전에서 학생들이 닥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시험을 보고 연습을 하면서 완화시킨다면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등급 컷을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예상 등급 컷이 만들어졌고, 뭐 문제 난이도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예상한 등급이 좀 낮은 편이에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으면은 이 정도 시험 난이도면은 95점에서 6점 정도로 생각을 했을 텐데, 저희들이 좀 학생들의 점수를 조사해 본 결과 대략적으로 예상 등급컷은 91에서 93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 이유는 아까 그 서술형 그 3번 문제에서 감점이 보통 4점에서 6점씩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뉴파인 재원생이 35명인데 그 중에 34명의 가채점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 용산고 1학년 등급별 인원은 이렇습니다. 1등급은 12명이고 2등급은 33명이고 3등급은 69명 정도인데 현재 이제 1학년이 300명 좀 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근데 요건 이제 저희가 가채점 결과를 통한 예상이고 서술형 감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수학 중간고사 재원생 정오표인데요. 이거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연락을 해서 몇 번을 틀렸는지, 또 서술형에서는 감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보시면 이렇게 15번하고 서술형 3번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12번, 16번, 18번 이런 순서대로 돼 있는데, 되게 고무적인 건 어떤 거냐면은, 자, 11번까지, 그러니까 11번까지 문제들도 용산고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총 34명의 학생 중에서 28명의 학생이 11번까지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이런 것들을 봐서는 그래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어떤 기본 유형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시험을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되게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나 싶고, 근데 시험 결과는 좀 대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좀 아쉬운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들의 준비 그것도 있지만, 이제 시험이 좀 늦춰지면 학생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약간 긴장이 풀어진 것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어서, 또 실제 첫 시험이다 보면은 학생들이 좀 실수 같은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아쉬운 결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보시면, 문제들을 보시면 학생들이 느끼는 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는데 굉장히 낯선 문제고, 이제 서술형은 이제 선택형은 되게 복잡했는데 서술형은 적당히 공부하면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분명히 쉬웠는데 적당히 공부하면 안 되는 문제가 나왔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처음 보는 중간고사의 부담감이 학생들이, 또 첫 번째 시험이고 또 첫 번째 중간고사의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더 부담감이 컸을 거고, 그만큼 또 실수도 많았고요. 결국 이제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늘 생각하는 결론이고, 이것들을 이제 메이크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답을 통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이제 기말고사 대비 포인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내용은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상위권 학생 점수가 굉장히 특정 점수대에 몰려있을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90점 초반에서 80점 중후반 사이에 많은 학생들의 점수가 몰려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기말 결과에 따라서 등급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자, 그리고 수학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신의 과목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기말 때 중간고사 결과와 같이
연결시켜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1학기 성적을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이렇게 철저한 학습 계획이 필요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학생들을 도와줄 것인지 이제 그런 계획을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대비 전략은 뭐 일단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5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용산고 기말고사가 늦춰지지 않는다면 6월 30일 날 시작을 한다고 봤을 때 한 5주 정도 기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과 핵심 유형을 빠르게 2주 정도 만에 1회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힘들겠죠. 그래서 좀 기본이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도 또 저희가 그 학생들의 어떤 기본 어떤 개념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배운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죠. 그렇게 빠르게 해야. 그래서 유형 점검도 하고, 특히 이제 도형 파트에 대한 소화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번 기말고사는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학습 우선순위는 일단 어려운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워크북하고 이제 셔플 테스트라고 해서 저희들 학원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것을 확실하게 먼저 이제 이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물론 이제 온매스라든가 내신 및 모의고사 기출까지 봐야 될 텐데, 상위권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1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말 등급법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말고사 대비 등급법 전략을 이제 보실 텐데요. 자, 먼저 보시면은 이제 2년간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분석은 뭐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대수 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 이제 시험의 어떤 형태 같은 것도 이렇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는 평이하게 출제되는 편이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는, 그리고 부등식 파트는 굉장히 어렵게 주로 킬러 문항에 많이 배치가 되는데, 특히 최상 난이도가 2019년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문제 3개가 여기에만 배치돼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원이. 그리고 이제 대망의 도형 파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도형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도형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중학교 학생들한테 점수 같은 것을 물어보면 이 도형이 나오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점수가 굉장히 낮았던 거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해서 어떤 공포감들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근데 이 도형 파트가 중학교 때 배우는 그런 기하 파트와 좀 약간 결을 달리하거든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사실은 어떤 유형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뭐 기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못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 그림만 나오면 좀 벌벌벌 떠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점수가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특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준비를 충실히 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평면좌표는 좀 쉽게 나왔고, 아무래도 이제 원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요. 근데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뭐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뭐 단원의 중요성에 비해서 용산고는 이제 원이 잘 출제를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저희들이 대비할 때 상당히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용산고 시험이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특히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기간이 한 달밖에 없어요. 근데 작년에도 봤을 때는, 작년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은 용산고는 시험이 늦춰지거나 뭐 당겨지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그대로 이제 시험 범위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을 마음속으로는 이제 원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 왜냐면 어렵기도 하고 양도 많기 때문에. 근데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 예상은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르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거나 학생들에게 물어서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은 굉장히 킬러 문항 유력한 단원이고, 보통 이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단원 통합형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얘기 말고 좀 다른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은 과목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하나씩 볼게요. 자, 요 학생을 보시면은 수학이 3등급이고 국어가 4등급이고 영어 1, 통합과학 1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되게 못하는 학생이죠. 잘하는 학생은 아니잖아요. 수학 3에 국어 4? 별로네. 영어는 좀 하네. 과학은 열심히 했네. 이렇게 되는데, 이 학생의 평점이 2.1이에요. 2.1이고, 자, 그 다음 학생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 보면은, 수학이 1이야. 근데 국어가 2야. 그럼 이렇게, 영어가 3이야. 그러면 3, 4, 1, 1, 2, 3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학생이 훨씬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영어는 학생들이 뭐
실수도 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뭐 좀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수학 잘하니까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이랑 통합세가 좀 약하죠. 한국사 1이 나왔는데 이 학생은 2.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봤을 때는 이 학생이 시험을 딱 끝나고도 더 잘 본 것 같은데, 중간 기말고사 성적을 받았을 때 실제 평점은 이 학생이 더 낮다는 거죠. 그 다음 학생을 보시면은 수학이 2등급, 국어가 4등급, 영어가 4등급. 이러면 이제 수학은 좀 하는데 국어 영어가 약하고 아유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데, 요 정도 학생이 3.3 정도예요. 3.3. 자, 그 다음 학생 보시면은 수학이 3등급이고 국어가 1등급, 영어 1등급 이렇게 약간 골고루게 잘하는 편이죠. 요 학생 같은 경우 1.95.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저희 학원이 수학학원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이 내신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단순하게 뭐 사단위에서 뭐 그것보다는 좀 더 실제로 내신 대학을 갈 때 산출할 때 좀 높게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긴 한데 어찌 되었든 간에 수학이 꼭 1등급이나 2등급이라고 해서 더 평점이 높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목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열심히 수학을 가르치긴 하겠지만 그런 거 외에도 전체적으로 시험계 공부계를 어떻게 세워서 기말고사를 대비하느냐가 기말고사에서 등급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일단 한번 경험을 하긴 했는데 지금 거의 텀 없이 바로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특히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중요한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단순하게 시험 봤으니까 좀 일주일 동안 쉬어서, 저희들도 물론 그러고 싶은데 쉬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 측면으로 바라봤을 땐 지금 학생들이 좀 더 이제 잠깐만 참아주고 5주만 노력해 준다면 다른 학생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좀 5주 정도만 노력하면 되니까 학생들과 함께 좀 열심히 같이 파이팅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업 전략에서 수학 얘기로 잠깐 넘어오면요, 저희들이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센셔플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특히 기말고사에서는 굉장히 센셔플이라든가 이런 셔플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셔플은 뭐냐면 우리가 센 문제집에 있는 거를 시험지 형식으로, 그러니까 센 문제집은 단원별로 쭉 돼 있고 유형별로 쭉 돼 있잖아요. 쭉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시험지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특정 단원에서 힌트를 얻어 푸는 게 아니라 그 백지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학생이 센에서 풀었는데 과연 완벽하게 이걸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통한 빠른 해석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연습 때 고민해서 맞춘 문제는 실전에서 틀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성취도 체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 특히 이제 도형 파트나 이런 기말 파트 같은 경우는 중간과는 달라서 학생들의 어떤 그 베이스가 좀 대부분 다 비슷한 편이거든요. 특출나게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중상위권 정도만 돼도 거의 다 까먹은 문제도 많고, 특히 도형 파트는 거의 까먹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통해서 유형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만 실제 문제에서 나왔을 때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안 그러면 실제 문제 다 아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틀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첫 번째 중간고사를 봤을 때 말처럼 아는 문제인데 틀렸어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센셔플이고, 특히 이거는 기말고사 때 좀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시험 대비 과정은 저희들이 이제 공부시킨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하고 파이널을 진행하는데, 이건 기말 때도 똑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이제 가장 대표하는 프로그램이 꼭풀 프로그램인데, 물론 각 모든 학원이 학교별로 보는 모의고사 형태가 있긴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시험지 형식까지 정확히 맞추고 OMR 카드까지 이용해서 시험 보는 학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용산고 실제 시험지, 이번에 본 시험지인데 이게 저희 꼭풀인데, 저희들이 뭐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새로 다시 편집한 게 아니라 실제 원래 보는 시험지 그대로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학생이 본 거를 거의 똑같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배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거의 똑같이 만들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기말고사는 이런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무래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학생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취도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시험에 어떤 걸 보고, 이렇게 서술형 답안지도 따로 학교 형식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서 실제 시험과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 만들도록 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약점 체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3차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꼬풀에서도 이런 유사 문항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추가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틀린 문제, 요거를 체크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체크를 했냐면은, 저희들 선생님한테 그 실제 학생들의 시험지를 꼼꼼히 봐가지고 찍어서 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틀렸다고 했어요. 틀렸다고 해서 실제 학생들이 알고 맞춘 문제만 정답으로 처리를 하고, 학생들이 실제 문제는 맞추긴 했어도 찍어서 맞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X를 표시해서 다시 요 부분에 대해서 약점 점검을 해서 다시 요 부분에 대해서 특강이라든가 문제풀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만 따로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서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성적표, 꼬풀 같은 경우에 성적표가 나오게 되잖아요.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정오표가 만들어지면 또 상위 10% 정오표를 따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성적 저조한 학생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좀 격려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향상된 학생은 포상하고 또 역시 좀 더 잘하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상도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주고 또 상품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제 자초교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워크북하고 온매스하고 테스트북 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꼬풀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파이널 교재는 이렇게 파이널 교재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이널 교재 안에 뭐 스피드존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시험 직전에 중요한 것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시험 전에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오면 이 프린트를 쭉 나눠가지고 풀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게 이제 작년부터 만들어진 리얼 실전 모의고사인데요. 이건 이제 특히 고1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올해도 물론 봤는데, 올해는 리얼 실전을 보고 난 다음에 시험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의미가 퇴색이 됐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 고1 같은 경우는 아침 8시 10분에 시험을 봐요. 근데 아마 학생들이 이때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용산 오기 전까지는 아침 8시에 시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시간에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전날 언제 자야지 학생들이 자기의 컨디션이 완벽하게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체크를 해보고, 또 아침에 봤을 때 자기의 실력이 확실하게 발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 뭐 봐가지고 여기에 있는 유형을 틀리면 니는 못 보는 거고, 여기에 있는 유형이 시험에 나올 거야, 이런 거라기보다는,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해서 실제 학교의 어떤 경향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맞춰서 출제를 하긴 하지만, 실제 가장 시험에 가깝게 출제를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가장 신경 써서 출제하는 부분도 리얼 실전고사고, 근데 그것보다는 어떤 정해진 시간에서 좀 학생들이 좀 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에서 미리 한번 시험 보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겠고, 요거는 뭐 중간고사 때 보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기말고사, 또 내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뭐 대단한 학원은 아닌데, 일단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저희 학원이 용산고에 대해서는, 물론 용산고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주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학생들의 어떤 성적 향상을 위해서, 물론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인데 성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 노력하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선배와의 대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월달에 진행이 됐었는데, 실제 용산고를 졸업하고 이제 입시 결과가 좋게 나온 학생이 이제 앞에 나와서, 연사로 나와서 이제 용산고 생활 전반이라든가 어떤 내신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 요거는 이제 뭐 또 다시 올해가 지나도 또 마찬가지로 내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에 새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대1 학습 전략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새롭게 관을 확장하면서 자습실 이렇게 스터디 카페 형식으로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365일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이제 자습실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시험 전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다 개개인별로 세 문제씩 찍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픽3를 만들어서 시험 전날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의논 없이 개인이 각각 단원을 분리해가지고 이제 출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조금 적중률은 낮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뭐 시험에 꼭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학생들이 시험 전에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시 이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도 잘 못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집에서 공부할 때 저희들이 이제 밤늦게 이렇게 온라인 독서실을 운영을 해서 특히 기말 때도 다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서 집에서 하게 되면은 좀 약간 풀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독서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저희들이 뭐 감시를 하고 혼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이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 좀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또 다른 학생들이 또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경쟁심을 가지고 늦게까지 공부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온라인 독서실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저희 카톡을 통해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이런 것도 하고 있죠. 자, 일단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용산고등학교 1학년 이제 수학 성장 사례인데요. 이 성장 사례는 사실 뭐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하나만 뽑았는데 그 뭐 성장 사례라고 해서 뭐 이 학생이 정말 대단하다, 이 학생이 정말 이런 뭐 훌륭했다 이런 뭐 이 학생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한 명을 선정을 했는데요. 자, 용산고 1학년 어떤 학생인데 이 학생은 사실 중학교 때도 뭐 이렇게 좋은 학생이 아니었고 제가 봤을 때 수학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난도 문항을 굉장히 잘 소화한 학생도 아니었고요. 보시면은 시험을 보면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시험을 보면은 그 상문제는 거의 다 틀려요. 상문제는 거의 다 틀리는데 근데 중상 문제 같은 경우도 거의 다 틀리고 그러니까 좀 약간 난이도가 높아지면 좀 많이 틀려요. 그리고 실제 이 꼬풀 같은 경우라든가 모의고사 문제는 출제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 학교 시험이나 교재에 있는 문제들보다는 조금씩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이라고 해도 이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상문제에서 틀렸는데 이 학생에 대한 솔루션은 뭐였냐면 뭐 틀리는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문제를 일단 풀 수 있는, 자기가 아는 문제를 확실하게 풀고 또 자기가 풀 수 있는데 틀렸던 문제들을 오답을 철저히 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꼬풀 성적을 보시면은 지금 요거 점수보다 오히려 좀 더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꼬풀은 좀 더 어렵죠. 왜냐하면 실제 모의고사랑 거의 유사하게 보는 데다가 특히 일자 꼬풀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이제 제가 출제를 했는데 좀 더 어렵게 내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좀 긴장을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좀 상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오답률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근데 기본 문항에 대한 어떤 이해와 풀이 점검을 하고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운 문제를 꼭 맞춰야 된다,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맞추는 거. 그러니까 이 학생의 능력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틀리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어려운 문제 외에. 그래서 오답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자습실을 적극 활용해서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생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 이제 가서 해도 되겠다 하겠는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오라고 해서 자습실에 와서 이제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이렇게 와가지고 질문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했던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저희들이 이제 34명의 학생의 가채점 결과가 77.8점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객관식에서 2개 틀리고 서술형에서 감점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처음에는 훨씬 더 좋은 점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객관식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5문제 정도 있었는데 2개밖에 안 틀렸어요. 근데 물론 한 문제를 찍어서 맞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정도 오늘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술형 3, 4번에서는 좀 감점이 한 4점에서 5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점수는 84.1점 정도고 요 정도면은 2등급 끝자락에서 3등급 초반 정도 될 텐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이 뭐 엄청 잘 봤다 이런 거보다는 이 학생이 3월달, 4월달 공부하면서 그 점점 나아지는 모습, 그게 어떻게 해서 나아졌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했고 실제 그 열심히 했고 나와서 선생님이 열심히 질문하고 오답 열심히 하고 맞출 수 있는 문제 맞추려고 그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한 게 그 결과가 이렇게 어느 정도 시험에서는 잘 반영해서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좀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학생을 했고, 어쨌든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학에 자신감이 좀 부족했던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했더니 자신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공부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성적을 맞고 나면은 요 점수를 유지해서 등급을 더 올리거나 하고 싶잖아요. 2등급 이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좀 기말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생기게 된 거죠. 결국 시험은 남보다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특히 좀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건데, 남보다 잘 맞추는 거, 그러니까 100점 맞는 거, 이게 아니라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 인 것 같아요. 시험은 항상.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실수하지 않고 자기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100% 맞추면 그 시험은 성공한 시험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말을 위해서 좀 특강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등급업 전략에서 이제 특강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얼리 특강인데, 시험이 끝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험이 끝났는데 5주 후에 바로 시험이에요. 특히 지금 학생들은 중간고사 대비하는 3월달보다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도형 파트는 거의 다 까먹었을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이 도형 파트에 대해서만, 특히 도형이 학생들이 약하기 때문에 도형 파트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는데, 자, 토요일부터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문자가 나갔는데요. 그래서 신청인은 8명 이하일 때 특강이 변경 또는 폐강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특강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맞춰서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어떤 학생들한테 맞냐면, 도형 공부가 좀 덜 돼 있어가지고 개념이 약한 학생들은 지금 처음에는 저희가 도형을 바로 안 나가거든요. 앞부분을 나가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 도형에 대한 기본을 먼저 해놓고 나가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한 둘째 주 정도에 도형 부분이 들어가게 됐을 때 학생들이 훨씬 원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준비한 특강이고요. 이제 일요일 아침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학생들도 힘들지만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게 준비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약한 학생 같은 경우는 꼭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량을 늘리는 건데, 세미랑 특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5월 29일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그 실제 꼭풀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춰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기출 심화 특강은 좀 상위권을 위한 클리닉이 돼 있고, 세미랑 특강 두 번째는 취약 유형 특강인데, 취약 유형 특강은 뭐냐면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학생 특히 약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뭐 강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클리닉을 진행하는 그런 건데,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안내는 요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대비 학생 컨설팅인데, 아까 이제 제가 기말고사 때 가장 중요한 게 내신 밸런스라 그랬고, 또 기간이 또 짧기 때문에 수학뿐 아니라 전 과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기말적인 어떤 기말고사를 위한 학습 전략으로 어떤 학습계획 상담과 등급 향상을 위한 피드백을 계속 매일매일 진행하는 건데, 이건 선착순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을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학생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고, 시간표도 이런 시간표도 있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도 만들어요. 이 시간표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각 학원별로 뭐 수학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거 숙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근데 이제 요거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들 꼭 시켜주세요, 우리 아이 꼭 필요해 하시는데, 근데 요거는 저희들이 물론 학생들을 위한 어떤 컨설팅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게 원치 않는 학생들이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요 부분은 꼭 학생들이 자기가 하겠다는 학생들만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고, 어머니들도 혹시 학생이 이런 거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으면 학생과 잘 의논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6파인 2초간의 개설 과목을 이제 안내해 드릴 텐데, 용산고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1, 고2가 두 개가 있고, 영어도 고1, 고2 두 개가 있는데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과학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아쉽게도 수학 외의 과목들이죠. 이제 용산고 고1 과학은 유파인 반포 고등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1 과학은 일요일날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중간고사가 끝나기는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는 일단 학생들과 저희들도 어느 정도 소통이 돼 있는 상태고 한데, 중간고사 전까지는 조금 저희들도 처음 학생들을 만나서 바쁘게,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바쁘게 진행이 되고, 또 학생들도 굉장히
되게 시험도 굉장히 당황한 상태도 보게 되고,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좀 아쉬움이 항상 많이 남는데, 기말은 항상 저희가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기말 때 학생들을 위해 좀 더 노력을 좀 더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좀 더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특히 기말은 굉장히 짧고 어떤 범위는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공부를 시키고 노력하는 게 그대로 점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저희들이 보면은 이렇게 실제 이제 학생들이 어떤 도형 방식이 굉장히 약한데, 이런 거 선생님들께서, 부원장님께서 만드신 건데, 이렇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개념에 따라서 손글씨로 이렇게 개념 핵심 정리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하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촌 뉴파인을 개원하면서부터 항상 생각을 하는 건데, 저희는 항상 학생을 위한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장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이제 항상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용산고에 특화된 그런 것들, 선생님들이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용산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용산고에 대해서 가장 이제 분석을 하고 이런 학원이 뭐 저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학원이니까 이제 그런 항상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어머니들께서도 학생들 열심히 격려해 주시고, 뭐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이 많을 텐데, 다음 설명회 때는, 다음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진행된 설명회 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요거 보시고 또 궁금하거나 하는 내용은 항상 학원에 이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